nie mogą konkurować. Ciężko o nich powiedzieć, że to myśl. Chyba przypomnieć, dlatego że jeden z najbardziej zaawansowanych samolotów, który stawał wówczas do przetargu. Prostej przyczyny, bo to była najnowocześniejsza technika, szkolno-bojowy samolot.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의 경전투기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F-50에 대한 해외 운용국들의 놀라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군사 매체 맥스디펜스는 지금까지 필리핀 공군은 F-50을 운용하며 전체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특히 호주에서 진행된 피치 블랙 훈련에서 그리펜, 유로파이터 타이푼, F-35, F-22 등 다목적 전투기들과 비교해 F-50은 매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경전투기라고는 믿겨지기 힘들 정도로 4세대급 전투기로서 뛰어난 기동 및 무장 능력을 보여준 것인데요. 특히 태국이 운용하는 그리펜과의 공중전에서 승리를 따낸 것은 F-50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건 몰라도 공중전만큼은 F-50이 그리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지비 도입 비용에서는 압도적으로 F-50이 우세했기에 이번 결과를 통해서 사실상 F-50의 경쟁력이 그리펜을 앞선 것이 확인되었고, 또 지난 2023년 코프 썬더 훈련에서 F-50 PH가 F-22를 라군 상태로 만들었던 공중전 능력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F-50에 의해 반전 성능이 입증되면서 사실상 약점이 없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 아일랜드 출신 군사 전문가는 2022년 아일랜드에 제안된 F-50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아일랜드 측에서 제작한 보고서에서는 자세한 성능 평가와 사용 대비 지출을 표기하면서 또 다른 도입 후보였던 M346 그리펜과의 비교 내용을 적었는데요. 최종 평가장에서 F-50은 4세대와 유사한 성능을 지녔는데 대략 90%를 구현할 수 있으면서 훨씬 낮은 비용이 소요돼 아일랜드 항공경찰 임무에 완벽하게 적합하는 기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군사 반공 능력 및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작전이 모두 가능하고 훈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8대를 25년 동안 운용 시 2천만 유로, 295억 원의 적은 유지비가 소요되는데, 물론 기존 PC-9M 함대의 2배지만 사실상 운영 능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나고 20대까지 구축하면 완전한 반공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는 필요에 따라 그 능력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국방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F-50의 낮은 운용 유지 비용은 상당한 메리트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역시 기존 운영 중이던 미그-29의 높은 유지비와 M346의 낮은 가동률로 인한 공군력 부재 현상을 줄이기 위해 결국 F-50을 선택하였고, 도입한 지 1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폴란드 공군 측이 공개한 따끈따끈한 시간당 유지비 내역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마테우시 마데이스키 기자의 9월 7일 기사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F-16의 시간당 유지비는 76,859 질로티 2,600만원이며 미그-29의 경우 101,264 질로티 3,500만원, 그리고 한국 F-50은 F-16의 절반 수준인 37,765 질로티 1,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측이 공개한 자료는 MRO, 유지보스, 경비, 고용 인력 비용, 연료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한국 공군에서 공개한 F-50의 시간당 비용은 3,500달러, 약 450만원으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도입국들 실운용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는 F-50이지만 사실 100% 찬성하는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F-50 계약 체결 이후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F-50은 PIS 반대 진영들이 헐뜯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친여 성향의 군사평론가인 야로스라프 볼스키는 최근 자신의 SNS에 F-50 PL-36대의 추가 도입이 무산될 상황이라며 통합되기로 했던 AIM-120 암람 미사일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2026년 블록 20 버전에 F-50 PL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때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와 AIM-120C 암람 미사일의 통합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야로스라프 볼스키는 무기 및 전자장치의 통합 문제가 우리가 첫 약속했던 것보다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F-50 PL 프로그램은 심각한 재정의에 직면할 수 있고 구매 포기까지 포함해서 12월에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문제일 텐데 사실이 아니라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뇌피셜로 근거 없는 선동질에 전 현직 공군 인사들이 반박글을 작성하기도 했죠. 현직 폴란드 군수청 대변인인 그제고르 폴락 중령은 계약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고, 전직 군수청 대변인 크지슈토프 플라텍 대령은 볼스키 글 아래에 댓글을 달면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가격 협상 때문입니다. A사 레이더와 AIM-120C는 동일한 제조사에서 개발되어 통합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당신의 글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아직 FA50PL 버전의 개발 완성이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AIM-120의 통합 문제로 인해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은 참... 뭔 개소리야! 사실 볼스키의 이러한 뇌피셜 항공무기 저격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아님 말고식의 글들을 싸질러 놓고 사실이 아니라면 뭐 그럼 잘된 일이네요 하고 넘겨버리는 쿨찐병 말기 군사 전문가로 유명한 새끼 아니 인간입니다. 지속적으로 K2, K9, 천무 등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까 포지션을 잡아서 선동질을 하며 반대파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웃긴 건 그때마다 담당 일진 플라텍 대령이 나서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도 K2 전차에 관해 절대 폴란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현대로템과 국방부가 현지 생산에 합의하면서 빤스런을 했던 볼스키이죠. 이때도 플라텍 대령은 매번 팩트 체크해주기도 지긋지긋하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자꾸 유언비어 퍼트리니 뭐 빡칠만하죠. 하지마 이씨! 신기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 소식에 대해 맞는 것이 없는 볼스키의 의도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한국 무기는 까고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FA50에 대해 비판해온 볼스키는 반면 최근 추락사고까지 발생한 폴란드 M346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비판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군사평론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할 따름이죠. FA50을 단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가짜 전문가 볼스키가 삽질을 하고 있을 때마다 FA50을 실제로 타보고 다른 수많은 전투기도 다뤄보았던 진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FA50을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공군 감찰관보이자 열렬한 FA50 지지자인 이르네우스 노박 준장은 FA50을 두고 전투도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확실히 훈련도 가능한 첨단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FA50의 주둔기지인 폴란드 제23 공군기지 사령관 크지슈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운용할 때마다 놀라움을 주는 기치라고 했으며 최초의 FA50 조종교관인 야체 스톨라렉 소령은 기동할 때마다 매일 즐거움을 주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부한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매체에서 군사 패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항공 1여단 전사령관인 다리우스 브론스키 예비역 장군은 볼스키의 헛소리가 나온 직후 인터뷰를 통해 FA50 do입에 대한 변론을 했는데요. 그 전문성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Polski China. Nowe armatohaubice, nowe czołgi, nowe samoloty, to wszystko polska armia kupi w Korei Południowej i na tym ostatnich samolotach szkolno-bojowych FA-50 teraz staniemy. Przy nim się zatrzymamy i porozmawiamy bardziej szczegółowo razem z naszym kolejnym gościem, a jest nim generał Dariusz Wroński z motoryzowanych i były dowódca pierwszej Brygady Lotnictwa Wojsk Lądowych. Dzień dobry, panie generale. Dzień dobry panu, dzień dobry państwu. Panie generale, do czego nam się przydadzą te nowe samoloty w siłach powietrznych? No, z F-ami nie mogą konkurować. Ciężko o nich powiedzieć, że to myśliwce. Po co nam one? T-50, który brał udział w przetargu na polski samolot, warto to chyba przypomnieć, dlatego że jeden z najbardziej zaawansowanych samolotów, który stawał wówczas do przetargu. Troszkę baliśmy się wejść w ten samolot z prostej przyczyny, bo to była najnowocześniejsza technika, szkolno-bojowy samolot. Proszę zauważyć, że wiele państw się już o niego postarało, a my jesteśmy kolejnym. Natomiast warto wspomnieć, że FA-50 to właśnie tego samolotu T-50, który posiada większą wewnętrzną pojemność paliwa, czyli może wykonać dłuższe zadania. W najnowsze upgrade'owane wyposażenia oraz systemy on dzisiaj osłonę i taktyczne łącza, te linki 16, to wszystko powoduje, że wchodzimy w pewien obszar, a to od szeregowego żołnierza aż po same szczyty, aż po w kosmos, nie boję się tego tutaj użyć, będzie widziane i współpracowało razem. Więc wchodzimy w nowoczesny system. Warto tutaj powiedzieć, że to będzie przede wszystkim uzupełnienie samolotów. Jest zamienność części z F-ami 16 nawet bez mała do 80%. Może mało kto wie, ja jestem akurat pilotem. Całe życie nim zresztą byłem. Zaczynałem na samolotach odrzutowych. Były takie doniesienia sprzed paru dni. Czy pan być może rozmawiał z kolegami, którzy mieli już przyjemność pilotować tę maszynę? Jakie są ich wrażenia? No właśnie i chcę tutaj powiedzieć, że byłem w pełni zaskoczony, kiedy pierwsze sygnały, te pierwsze wrażenia były niezwykle dużym zaskoczeniem. Polega na tym, że wszystkie manualne czynności są prawie prawdopodobne wsparcie od systemów komputerowych. Systemy
systemy, w które właśnie jest wyposażona nawet ta uboższa na razie możliwości i pokaz sprawności działania na polu walki. Będą bardzo utrudnione, a nawet wręcz niemożliwe działania obrony naszych granic NATO i tak jak powiedziałem, który lada moment do nas przyjdzie, a zauważmy, że ten F-50 koreański, on przyjdzie już, zaraz, niebawem, więc będziemy mogli się w sposób fantastyczny i używać go do celów bojowych. Wszystkie rakiety i całe wyposażenie jest modułowe. Używał uzbrojenia i jak będzie postępowała operacja, tak dowódca będzie planował, będzie tego dokonywała praktycznie maszyna, czyli komputer. I to tak precyzyjnie, że dosłownie idzie w punkt. No, takich maszyn jeszcze nie mieliśmy. F-16 i 35 będzie doskonałym, jak gdyby ten samolot jest niezwykle potrzebny. On po prostu będzie walczył. To jest samolot do walki. A czy my nie powinniśmy się trochę niepokoić, że ten samolot armią południowo-koreańską jest on na wyposażeniu Filipin, Indonezji i chyba Iraku, o ile dobrze pamiętam? Tak, to do tej pory odgrywały niezwykle ważną rolę, dlatego że czy weźmiemy samoloty, czy weźmiemy śmigłow, winięte technologicznie, a Polska już się takim krajem stała, to nie, że ona się staje, ponieważ one zostaną wpięte w cały system elektronicznego dowodzenia i całej tej sytuacji pola walki, która się dzieje. To, że 2-3 kraje w tej chwili dokonały jak gdyby zamówień, to nie przeraża mnie. F-50, ta podstawowa wersja, wchodziła na uzbrojenie. Bardzo szybko, dynamicznie brano pod uwagę wszystkie. Przemysł ruszył z najnowszymi, najnowocześniejszymi technologiami. To mi się bardzo podoba właśnie w rozmowach z Koreą, że nasi decydenci, no tutaj najprawdopodobniej oczywiście, bo też nie znamy wszystkich kulisów, ale wówczas fantastycznie rozegrał temat K2, najnowocześniejsze czołgi, czy to będą bojowe wozy piechoty, które we współpracy z Polską będą. Proszę zauważyć, że ten przemysł zachodni, najnowocześniejszy, on wchodzi do Polski. Otóż trochę Europa Zachodnia jak gdyby została w blokach startowych. Dlaczego my nie skłaniamy się w tamtym kierunku? No mało wiarygodni, że tak powiem, dostawcy sprzętu. My wchodzimy w taki sprzęt, który będzie mógł po pierwsze 예로부터 방산과 관련된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회자되곤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들로 인해 국방력 감소는 물론 군현대화 사업이 늦어지곤 하는데요. 로비가 일상인 유럽 방산 시장에서 야로스라프 볼스키의 숨은 의도는 너무나 티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폴란드 국영방산 업체인 피지젯의 단독 기사나 소스를 따낼 정도로 피지젯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만 봐도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잘못된 정보만 가져오는데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업체들도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보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이 아니라서 문제인 것이죠. 현 시점 군 현대화에 대한 근거 없는 반대는 단순히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닌 나라를 파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날이 오겠죠. 볼스키, 더 이상 안 볼스키. 오늘의 한 줄 평, 관상은 과학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